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후반 회사원입니다.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닥친 황당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은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속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평생 나에게 적용할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말을 떠올리며 가슴을 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겪은 일은 아직도 현실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힘든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주변의 생각보다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더군요. 저는 굳건히 믿고 사랑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했어요. 그와 아울러 평생의 절친인 친구놈도 잃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심정은 아마 당해보지 않았다면 이해 못하실 겁니다. 이미 저는 이혼은 했습니다. 결혼한 지 정확히 3년 만에 한 이혼이네요. 제가 전 와이프를 참 많이 좋아해서 쫓아다니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했을 때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아이까지 낳았을 때는 모든 걸 다 이룬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을 기만당한 걸 알았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장 믿었던 친구가 오랜 기간 나를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성질 불같은 사람은 뉴스에 나올 일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 새님처럼 공부만 해서인지 대학 때 동기들 몇몇 연락하는 놈들 빼고는 대부분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답니다. 그런데 유독 저와 친했던 친구놈이 있어요. 그 친구는 저와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는데 같은 동네 같은 학원을 다니며 중학교 때까지 붙어 다녔습니다. 저나 그 친구나 공부를 곧잘 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제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연락이 끊겼는데 우연히 대학 가서 연락이 닿았어요. 황당하게도 같은 대학을 갔더군요. 저는 공대, 그 친구는 의대를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고 같은 동아리까지 가입해 우정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저랑 취향이나 스타일이 비슷한데 어찌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나 여자 스타일도 비슷합니다. 알고 보니 같은 여자를 좋아하고 있어서 네가 양보를 한 해 만에 나름 수컷들 싸움이랍시고 한 적도 몇 번 있어요. 물론 그때는 가벼운 마음이었는지 술 한잔 마시고 내가 양보한다 자식아 하면 그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스갯소리로 서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야, 너랑 나랑은 같은 학교 나온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여자 보는 눈도 비슷하냐? 나중에 우리 말이야. 과연 어떤 여자랑 결혼할지 궁금하다. 근데 내가 너보다는 눈이 높으니까 훨씬 괜찮은 여자 만나지 않을까? 뭐 이 자식, 내가 너보다 눈이 높지. 두고 봐라. 아마 미래의 내 와이프가 훨씬 예쁠걸? 나중에 누가 더 장가 잘 가나 한번 보자. 정말 기대되네.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곤 했는데 어이없게도 친구놈은 군의관 시절 뭐가 그리 급한지 장가를 빨리 가버리더군요. 저는 그때 만나는 여자도 없을 때였으니 누가 더 장가를 잘 갔는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놈은 의대를 다닐 때도 인기가 좋긴 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소개팅을 가도 나보다 키 작고 왜소한 그놈이 더 인기가 좋았습니다. 당연히 의대빨이었죠. 여자들은 의사 마누라 되는 꿈을 다들 꾸는 건지 학벌이라면 나도 밀리지 않는데 늘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사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 많은 집 딸이라는 여자한테 날름 장가를 가버리더군요. 자기는 전문의까지 하는 동안 내조 잘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나요? 그러고 나서 저는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로 바쁜 나날을 보냈고
친구 역시 수련회 생활을 하느라 바빠 한동안 전화 연락만 하고 얼굴 보는 일이 1년에 몇 번 없을 정도로 뜸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연락을 끊지 않고 어찌 사는지 근황은 알고 지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처가 도움받아 제법 큰 산부인과를 개원해 페이닥터까지 두고 병원장으로 자리를 잡았더군요. 뭐 하긴 대기업에 다녀도 언제 그만두고 나올지 모를 저 같은 공돌이보다야 의사가 앞길이 탄탄대로이긴 하더군요. 저도 나름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연봉자이지만 의사랑은 비할 바가 아니긴 했습니다. 대체 의사들은 얼마를 버는지 궁금해 수입을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야, 현우야, 너는 개원하고 나서 돈 좀 잘 버냐? 뭐 월세 내고 직원들 월급에 의료물품 비용 나가는 게 많아서 많다고 할 수도 없겠네. 개원할 때 대출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거 갚으려니 아주 죽을 맛이다. 그래? 그럼 한 월에 대충 얼마 정도 수익 나는 건데? 그랬더니 손가락 2개를 펴더라고요. 한 달에 2장 정도? 많이는 못 벌어. 생각보다 적지? 뭐 2장? 겨우 2천만 원? 야, 그 돈으로 10억 넘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야? 그러게 출산율 낮은 시대에 피부과나 가정의학과나 하지 왜 하필 해도 산부인과를 하냐? 생각보다 적은 수입에 제가 놀라워하니 그 친구놈이 껄껄 웃더라고요. 이 자식아, 내가 설마 2천만 원 남기겠냐? 2억이야 2억.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벌지? 아, 2천이 아니고 2억이라고? 와, 이 자식, 내가 공연히 걱정을 했네.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이래서 다들 의사 되려고 기를 쓰고 공부하나 보네. 제가 잘못 알아들었더군요. 아무리 산부인과 의사들이 개원하고 망하네 해도 인구 몰려있는 수도권에는 수요가 넘쳐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용 목적 치료도 같이 하면서 수입을 극대화하고 있다더군요. 아무튼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내 걱정이나 하자 싶었습니다. 벌써 결혼해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그 친구에 비하면 30 넘은 나이에 아직 결혼도 못하고 아직 집도 못 샀으니 괜스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굳이 친구놈과 비교하며 살 수는 없으니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지 싶었습니다. 그런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동료 직원의 소개로 초등교사인 아내를 만나게 된 거죠. 저보다 2살 어린 그때의 와이프를 보고 저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결혼도 무난하게 진행되더군요. 양가 모두 자식들 잘 되라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부부는 처음부터 집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결혼 앞두고 가족 지인들에게 결혼할 사람을 소개하는 자리가 많았는데 제 친구놈 몇몇에게는 내가 결혼할 여자를 꼭 따로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한 놈이 바로 의사인 제 친구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앞두고 친구놈에게 예비 신부를 소개해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친구놈은 저보다 결혼한 지 5년이나 선배였음에도 아직 아이는 없었어요. 누가 보면 유부남 티가 전혀 나지 않았고요. 와이프에게 친구놈 만나기 전 사진을 보여준 적도 있었고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유일하게 가장 많이 소통하고 지낸 친구였으니까요. 나중에 누가 더 장가 잘 가나 두고 보자고 내기한 것도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내가 이긴 것 같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죠. 와이프 될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라며 소개해주겠다고 했을 때 의사 친구라고 하니 좋아하더라고요. 의사 친구 하나 알아두면 든든한 인맥이라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우리 애 낳을 때 당신 친구한테 진료 봐달라고 할까? 우리 집에서도 30분 정도 거리면 다닐만 하잖아. 난 좋은데 당신은 어때?
아무래도 친구면 더 물어보기도 좋고 친구 찬스도 쓸 수 있잖아. 근데 아무리 친구라도 내 와이프 애 낳을 때 내 친구 놈이 모든 걸 본다? 그건 싫더라고요. 아이, 그건 싫어. 무조건 여자 의사 있는 데로 가서 진료받아. 내 친구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당신은 그게 가능해? 가령 당신 친구가 항문외과 의사라고 해봐. 내가 그쪽에 문제 생겨서 당신 친구한테 보여야 한다면 어떻겠어? 어우, 생각만 해도 싫다. 그게 또 그렇게 되나? 그냥 의사는 의사일 뿐인데 당신이 싫다면 할 수 없지 뭐. 아내는 친구놈 얼굴을 모를 때에도 저런 말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인사를 시켜줬을 때 생각보다 어려워하지 않고 친구와 대화를 잘 나누더라고요. 친구는 저의 예비 신부를 보고 나서 와이프 될 여자가 성격 좋아 보인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아이, 자식 부럽네. 나중에 누가 더 장가 잘 가나 두고 보자더니 내가 아무래도 진 것 같다. 성격 좋고 예쁜데 언제 나 모르게 연애까지 하고 결혼 약속까지 한 거냐? 너 보기에 그런 것 같냐? 뭐 너도 남 장가 잘 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잣집 여자랑 결혼한 거 아니냐? 나야 뭐 너에 비하면 소박하잖냐. 그런데 이놈이 불현듯 씁쓸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글쎄, 돈 많은 처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더라. 암튼 나도 할 말이 많은데 너 좋은 일 앞두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 우리는 다음에 술 한잔 하도록 하자. 자식, 결혼 축하한다. 친구는 뭔가 집사람이랑 문제가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돈 잘 번다고 축의금도 어찌나 많이 했는지 제가 한 것보다 더해서 미안할 지경이었죠. 아무튼 결혼하고 저도 한창 신혼 때는 친구니 뭐니 술자리는 많이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쯤 친구놈이 전화가 와서는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때 친구 녀석이 저에게 이혼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쩐지 결혼식 때 혼자 왔더라니. 그전부터 무슨 이유인지 불화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뭐 임마? 언제 이혼한 건데? 이 자식, 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동안 힘들었겠다. 대체 이유가 뭐야? 이혼한 거면 어느 한쪽 잘못이 있을 거 아니야. 이혼 사유가 궁금하지만 친구놈 입에서 좀처럼 이유를 듣기는 어려웠습니다. 뭐 그냥 둘 다 잘못이지. 너무 못 모를 때 부모님 말만 듣고 결혼한 데다 서로 바라는 것만 많다 보니 성격 차이라고 해둘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길래 저는 괜찮을 거라며 친구놈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혼했다는 친구 앞에서 신혼티 내고 자랑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친구놈 오래간만에 술 사주다 보니 시간이 늦었는데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 집사람에게 친구놈과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고 재워도 되냐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흔쾌히 오라고 하는 집사람 덕에 저는 친구 녀석을 우리 신혼집에 데려가서 와이프가 차려주는 안주상에 거하게 술을 퍼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사람도 술을 꽤나 좋아해요. 오히려 한 잔만 먹으면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저와는 달리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잘 마십니다. 그날 오래간만에 달리느라 저는 중간에 정신줄을 놓아버릴 정도로 마셨는데 중간중간 와이프와 친구놈이 떠들면서 웃는 소리가 들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들 같은 또래이기도 하고 내 절친이라고 하니까 와이프도 친구를 무척 신뢰했습니다. 그 뒤에도 제가 회식한다고 하면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친구랑 저녁 약속이 있다거나 가끔 술 약속으로 늦게 귀가한다고 해도 너그럽게 이해해주곤 했습니다. 종종 셋이 같이 술자리를 하거나 저녁을 먹기도 했고 집사람은 자기 아는 지인들을 친구 병원에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모님이나 처제 등 처가 식구들도 친구에게 진료를 받았고요.
그럴 때 집사람이 동행해서 같이 친구와 만났던 걸로 압니다. 친구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집사람이 저에게 꼭 말을 해주곤 했으니까요.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 친구가 이런저런 배려도 해주고 검사비도 저렴하게 해줬다고 하길래 제가 친구에게 고맙다고 따로 얘기하고 술도 많이 샀네요. 또 우리 집사람도 제 친구는 그닥 불편해하지 않는 눈치라 제가 집에 데려와 같이 종종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집사람은 친구에게 이런저런 고마운 점들을 말하며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처제에게 혹시 주변에 소개해줄 만한 여자가 있으면 친구한테 소개 좀 시켜달라는 부탁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곤란해 하더군요. 여보, 아무리 의사래도 재혼은 쉬운 게 아니야. 여자들이 이혼남이라고 하면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본다니까? 그게 왜겠어.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이혼할 때 남자가 유책 배우자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 의사면 뭐해? 당신도 친구 왜 이혼했는지 이유 모른다며. 자기가 뭔가 잘못했으니 얘기 안 하는 거지. 에이, 내 친구가 말 안 하는 거 보면 아마 전차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거야. 내 친구놈같이 모범생이 뭘 잘못하겠냐? 어쨌든 돈 잘 벌고 인물 좋은데 딱 하나 이혼한 것만 흠이잖아. 당신이 괜찮은 교사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뭐 찾아는 볼게. 근데 기대는 하지 마. 천상 나도 한번 갔다 오거나 나이가 찬 사람들 중에 찾아봐야 하는 거라 있을지는 모르겠다. 아내는 말을 그리하면서도 사실 친구에게 여자를 소개해 준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간이 계속될 무렵 우리 집사람이 뜻하지 않게 임신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부부는 집 대출을 갚고 조금 넓혀 이사를 한번 가서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아이가 찾아왔어요. 난감해하는 집사람과 달리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내는 계획 없이 들어선 아이라며 아예 낳을지 말지를 고민까지 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고요. 어쩌지, 여보? 이건 우리 계획이랑 정말 다른데 우리 딱 2년만 있다가 가졌으면 좋았을걸. 낳아야 할까? 조금 준비된 다음에 낳고 싶어, 여보. 나는 아직 자신이 없어. 당신 무슨 무서운 소리를 하고 그래? 설마 우리한테 찾아온 애를 없애자는 말이야?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용납 못할 일이야. 우리가 돈이 없어, 집이 없어. 여기서 더 늦게 가져봐야 뭐 얼마나 부자 된다고 그래. 무조건 나을 거야. 당신이 안 힘들게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당신은 낳기만 하면 돼. 기르는 것도 내가 다 할게. 하지만 아내는 며칠간 잠까지 못 이룰 정도로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왜 여자들은 임신이라는 일생일대의 이벤트가 생기면 많이들 힘들어한다고 들은 터라 그럴 때일수록 잘해주라는 주변 조언대로 저는 그날부터 아내의 머슴을 자처했습니다. 일주일이 넘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아내는 결국 저의 의견대로 아이를 낳아보자고 결정하더군요. 다만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여보, 대신 나 당신 친구 병원에서 아이 낳고 싶어. 당신은 싫다고 했지만 내가 그러고 싶어. 조건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친구놈이 하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내 친구놈한테 우리 와이프 출산 맡기는 건 내가 불편한데. 꼭 그래야겠어, 여보? 초산이니까 좀 큰 병원에서 하면 어때? 응? 여보, 애를 내가 낳지 당신이 낳아? 내가 안 불편하다는데 왜 당신이 싫다는 거야? 거기 당신 친구만 분만하는 거 아니잖아. 여의사도 있고 간호사들도 다 여자니까 나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주라. 당신 친구니까 나한테 신경을 얼마나 써주겠어.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니? 뭐 그래 그럼. 당신이 안 불편하다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네. 아기 낳는 건 당신이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내 말을 듣고 보니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놈에게 따로 부탁까지 했습니다. 친구는 흔쾌히 아내의 주치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꼭 너한테 애를 낳겠대. 나야 뭐 와이프가 그러고 싶다니 어쩔 수 없지만 너는 괜찮겠냐? 나 때문에 안 불편해? 야, 그런 거라면 내가 제일 신경 써줄 텐데 뭐가 걱정이냐, 자식. 나 이래봬도 유능한 산부인과 의사야. 아무 걱정 마. 네 와이프 순산할 수 있게 내가 잘 서포트 해줄게. 친구 말을 들으니 또 안심이 되더군요. 의사 친구를 두니 이런 점이 좋구나 하면서도 내 와이프 애를 친구놈이 받아준다는 사실이 뭔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사람은 10달을 무사히 보내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와이프 눈을 똑 닮은 아들이었고 혈액형은 B형이더군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O형이 아니면 B형만 나올 수 있는지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또래보다 튼실했어요. 3.4kg가 큰 편은 아니라는데 초산이다 보니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가 가능하면 자연분만을 하는 게 좋다길래 따르려 하다가 중간에 너무 아파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냥 제왕절개했네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회복도 더뎠고 초반에 모유도 잘 돌지 않아서 많이 우울해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내가 만든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했습니다. 친구 역시 자기가 이제껏 받은 아이 중에서 제일 의미 있는 분만이었다면서 저에게 탯줄을 자르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받아 눈물을 줄줄 흘렸고 우리 집사람과 아이를 평생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그때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아이 키우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걸요. 하필이면 제가 아내를 많이 돌봐줘야 할 그 시점에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바람에 회사 일로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혹여 아내가 혼자 힘들까봐 도우미도 붙여줬고 어머니와 장모님이 번갈아 아내를 챙겨주도록 부탁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출산 후 몸이 안 좋아 한동안 더 산부인과를 다녀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수술을 했으니 건강관리를 잘해야겠다 싶어 친구에게 각별히 부탁을 한 참이었습니다. 아직 100일이 안 되었지만 한창 아이가 토실토실 살도 오르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질 때였죠. 그 무렵인가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얘 민준아, 근데 말이다. 우리 지호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니? 네? 뭐가 이상해요, 어머니? 아휴, 내가 지금 지켜보다 못해 얘기하는 거니 너 엄마 말 허투루 듣지 말어. 지호가 아무리 봐도 네 씨 같지가 않아. 엄마는 느낌이 있다. 처음에는 며느리 얼굴이 많아서 그런 거보다 했는데 뭔가 이상해. 커갈수록 얼굴이 또렷해지는 거 보니 더 이상하더구나. 너 지호 혈액형이랑 정확히 확인한 거 맞니? 에이 엄마,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시다. 우리 집사람이 설마 남의 애라도 낳았다는 거예요? 대체 언제요? 우리 집사람이 바람 피울 시간이라도 있는 사람이냐고요. 그거야 모르지. 너 정말 짚히는 데 없어? 엄마가 찝찝해서 그래.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확실히 풀고 넘어가야 뒤탈이 없는 거야. 아니 지호 얼굴을 봐라. 내가 너 어릴 때 얼굴을 기억 못하겠어? 눈이야 네 집사람 닮았다 쳐라. 그럼 어느 한 구석이라도 너를 닮은 데가 있어야 하잖니. 근데 지호는 아예 너를 닮은 구석이 없어. 심지어 때깔도 달라. 내가 아무리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집사람이 반응이 어떤 줄 알아? 뭔가 석연치가 않아. 내 촉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네 집사람 모르게 친자 확인이라도 해봐. 네 자식이면 아무 문제는 없는 거잖니. 엄마도 참 별 걱정을 다 하네. 내 새끼 맞아요 엄마.
내가 탯줄 짤은 내 아들이라고요. 지금 얼굴 보고 뭘 한다고. 왜 네 친구 산부인과 의사? 그 친구한테 부탁해봐. 요즘 산부인과에서 그 검사하면 일주일도 안 걸린다더라. 네가 안 하면 엄마라도 다른 병원에서 할 생각이니까 싫으면 네 집사람 몰래 네가 하도록 해. 엄마 오래 못 기다린다. 알았니? 엄마의 성화에 저는 일단 알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시다니 도대체 어른들의 촉이라는 게 뭐라고 이래야 하나 싶었지만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니가 직접 친자 확인을 할 기세였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우리 아들 얼굴을 한번 꼼꼼히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를 영 안 닮았나 싶기도 하더군요.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심지어 귀나 머릿결도 달랐습니다. 왜 아기들도 딱 보면 아빠나 엄마랑 닮은 아이는 아무리 어려도 티가 나는 법인데 아무리 봐도 저랑 닮은 구석이 없더군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에게도 생각 없이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여보, 지호 엄마. 근데 우리 지호는 왜 나를 하나도 안 닮았냐? 이상하지 않아? 그렇잖아. 당신도 딱히 닮은 것 같지 않은데 대체 우리 지호는 누구를 닮았지? 뭐? 당신 그런 말이 어딨어. 원래 애들은 지금 봐선 얼굴 몰라. 좀 더 커봐야 아는 거지. 우리 지호가 들으면 섭섭하겠다. 아내가 너무 서운해하면서 저를 타박하길래 에이, 우리 엄마가 너무 예민하셨구먼 하고 며칠 후 제가 출장으로 이틀간 집을 비운 사이 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셔서는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얘, 너 엄마가 말한 거 왜 아직 안 하는 거니? 그리고 네 처말이야. 내가 지호 봐주러 오면 왜 매번 외출을 하고 그러는 거니? 휴직 중에 무슨 할 일이 그리 많다고. 너 출장만 가면 매번 12시 1시야. 이게 정상적인 애엄마 귀가 시간이야? 지난번에는 아예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더니만 다음 날 오니까 집이 아주 엉망진창이야. 대체 네 집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엄마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 도저히 어머니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친구에게 슬쩍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머님이 그러셔? 야, 지호가 네 아들인데 너를 닮겠지. 아직 아기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내가 봐도 우리 아들이 나를 너무 안 닮아서 말이야. 이번만 부탁 좀 하자. 그래,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냐. 우리 병원에서도 친자검사 의뢰 가능하니까 시간 날 때 아기 한번 데리고 나와. 입안 상피세포로 하면 결과가 며칠 만에 나오거든. 저는 주말에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고 와이프에게 자유시간을 주고 친구에게 친자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비밀 지켜달라고 친구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야, 우리 집사람 여기 병원 진료 오지? 이건 비밀로 해줘야 한다. 알면 괜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말이지. 그래, 알았어. 일단 결과 나오면 내가 보고 먼저 전화로 알려줄게. 아마 며칠 내로 나올 거야. 친구놈이 입단속을 시킨 저는 며칠을 설마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친구가 전화를 해서는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더군요. 솔직히 검사 하나 많아였지. 지호가 누구에겠냐? 네 애 맞아.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도 잘 말씀드려라. 괜히 돈만 날렸지 뭐. 그래? 맞지 내 아들? 공연히 걱정했지 뭐야. 암튼 알았어. 그럼 결과지는 내가 이번 주에 받으러 갈게. 결과지? 에이, 내가 말해줬으면 됐지. 바쁜데 뭘 여기까지 와. 어쨌든 네 아들이면 된 거 아니냐? 바쁜데 일부러 시간 내서 올 거 없어. 우리 다음에 시간 내서 술 한잔 할 때 내가 가져가지 뭐. 친구놈이 굳이 결과지가 왜 필요하냐고 하길래 뭐 일단 결과는 알았으니 알겠다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조용히 결과를 말씀드렸고 이제 엉뚱한 말 마시라 당부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또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아들,
내 말 한 번만 더 들어봐. 그 친자 확인인지 뭔지 정확한 거니? 거기 말고 다른 데서도 해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호 얼굴을 어디서 봤다 싶었는데 글쎄 네 친구 현우 있지? 현우랑 얼굴이 너무 닮은 거야. 그러니까 그 병원 말고 다른 데서 한 번 더 해봐라. 엄마 부탁이야. 어? 그런데 이전에는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가 내 친구를 닮았다는 말에 왜인지 등줄기가 오싹한 겁니다. 일단 어머니에게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안심시켜드렸고 저는 그날부터 티나지 않게 조심스레 아내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설마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걸리고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꾸 뭔가 모를 위화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우연히 아내가 저 들어온 줄 모르고 안방에서 아이를 안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건 이후 저는 아내의 외도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대화를 떠올려 보면 대강 이런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여기서 뭘 더 의심하게 하지 말라는 둥, 시어머니가 눈치 빠른 여우 같다는 둥, 이혼 사유를 만들 때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둥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당분간 밖에서 만나면 위험하니 남편이 집을 비우는 날 집으로 와서 만나자는 말을 하는데 순간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내 아내가 다른 남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눈치를 챘습니다. 다만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인기척을 내니 다급하게 전화를 끊고는 밖으로 나오더군요. 내가 혹여 자기 통화를 들었을까봐 눈치를 살폈지만 제가 못 들은 척하니 이내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며칠 더 아내를 지켜보다가 결국 확실한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에게 3일의 지방 출장 일정을 얘기했더니 뭔가 살짝 들떠하더군요. 출장 떠나기 전 사실 저는 아내의 눈길이 닿지 않는 거실 한 곳과 안방 가구 사이에 몰래 홈캠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출장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3일 밤 지새울 곳이야 돈만 있으면 왜 없겠습니까? 홈캠을 설치해 놓고 일주일은 제가 지켜봤지만 별다른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장을 가겠다며 짐을 싸서 나온 날부터 저는 오전부터 쭉 핸드폰으로 홈캠을 지켜봤어요. 첫날은 아무 일이 없더군요. 집에 왔다 간 건 장모님 뿐이었고 아내는 아이를 놓고 오후에 5시간 정도 외출을 했더군요. 저는 제발 별일이 없기를 바랐지만 그 기대는 다음날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황당하게도 우리 집에 불쑥 들어온 남자가 있더군요. 들어와서는 우리 아들 지호를 안아들고 우리 집사람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그 남자가 다름 아닌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집에 들어온 남자는 바로 내 친구 놈이었습니다. 내 친구 놈이 내가 없는 집에 들어와 아이를 안아들고 마치 그 집 남편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있더군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사실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퍼즐이 짜맞춰지더군요. 지호가 왜 나를 닮지 않았는지, 어머니가 왜 자꾸 저에게 친자검사를 해보라고 하셨는지와 의심스러웠던 집사람의 행동 등등이 말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굳이 친구놈에게 진료를 보겠다던 아내의 태도, 게다가 가장 소름 끼치는 건 가만 생각하니까 지호가 친구놈을 쏙 빼닮은 게 맞더군요. 지호는 내 아들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마 친구놈이 검사 결과를 일부러 유선으로 알리며 거짓으로 전했겠죠. 집사람의 외도 상대가 하필 내가 가장 친한 친구놈이었다니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머릿속에 지옥이 되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PC방에서 벌떡 일어난 저는
그대로 내달려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마 주말 내내 집을 비운다고 알고 있을 테니 그 인간들은 내가 오는 줄도 모르고 집에 있으려 했을 겁니다. 저는 홈캠으로 집에 있는 아내와 친구놈을 확인한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희희낙낙거리는 두 사람이 보이더군요. 갑작스레 들어온 저를 보고는 이내 화들짝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만 벌떡 일어나서는 이러는 겁니다. 아니 여보, 지호 오빠, 당신 출장이라며 갑자기 집에는 왜 온 거야? 뭐? 그게 지금 당신이 할 말이야? 현우, 너 이 자식 뭐냐? 내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랑 뭐 하는 거냐고! 설마 너 집으로 왕진이라도 다니냐? 저기... 야, 일단 진정해. 네가 뭔가 오해할 만한 상황인 건 아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어? 하지만 저는 한달음에 친구놈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야, 이 자식아! 어쩐지 지호가 네 놈이랑 붕어빵이더라니. 그동안 지호가 누굴 닮았네 생각해봤더니 오늘에야 확실히 알겠네. 지호가 네 아들 맞지? 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눈 맞아서 나 속인 거냐고! 사람 농락하고 니들끼리 이러니까 좋았냐? 진정해, 내가 아니라잖아.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어쩌다 보니 그냥 농담 몇 마디 주고받는 사이 된 거고, 오늘도 네 와이프가 지인들 치료 싸게 해줬다고 고맙다고 부른 거라니까? 누굴 바보 등신으로 하나? 그걸 말이라고 하냐? 저는 친구놈에게 주먹까지 한 대 날렸습니다. 친구는 바닥으로 다시 쓰러졌고 아내는 저를 말리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지호 오빠 미쳤어? 어디서 주먹질이야? 그만해. 내가 다 말할게.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사람 바보 취급할 생각 말고 솔직히 말해라. 니들 바람난 거 다 알고 지호 친자 확인 다시 할 거야. 계속 아니라고 하면 누가 더 손해일지 잘 판단해. 하지만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더니 이내 바람은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군요. 순간 이성을 잃은 저는 정신없이 친구놈을 패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뜯어말렸지만 자기 것 뺏긴 남자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겠죠. 저는 친구놈을 거의 반쯤 아작을 내놨습니다. 결국은 아내가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고 친구놈은 저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무섭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아내와 아이를 위했는데 아내는 저를 속이고 내내 친구놈과 노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지 제가 무서운 사람입니까? 당신 나한테 위자료 줄 준비나 해놔. 그리고 확실히 말하는데 당신 사회생활 똑바로 못할 줄 알아. 알겠냐? 당신 내 친구랑 바람 피운 거 내가 곱게 나만 알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알겠냐? 조용히 이혼하자 그냥. 당신한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해달라는 대로 해줄 테니 제발 뭘 더 망신 줄 생각만 하지 말아줘. 나도 애는 키우면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망신살 뻗치는 건 걱정하는 사람이 감히 바람을 피우냐? 당신은 제대로 망신살 한번 뻗쳐봐야 해. 난 절대 당신 용서 못해. 저는 그때부터가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한 결과 역시나 지호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친자가 아니라 그놈 새끼 자식이라고 하네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첫 정이라고 아이가 태어나서 준 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두 인간 사이에 바람나 태어난 아이를 제가 키우는 것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시겠죠? 저는 우리 부부가 일반 가정보다는 부유한 환경에서 키울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내가 이혼하면 세 사람은 보란듯이 합쳐서 잘 살겠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더 뒤집어지더군요.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제가 아주 제대로 할 작정으로 변호사를 대형 로펌에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증거야 확실하니 제가 승소할 게 뻔했죠. 돈 많은 놈이니 아주 개토를 만들어줄 작정이었습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키운 양육비와 정신적 손해배상과 유책 배우자까지 탈탈 다 털어버려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제발 먹고 살 길은 망치지 말아달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더군요. 친구놈은 자기가 쌓아놓은 명성이 한 번에 무너질까 봐 두려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리를 배신한 놈 명성 따위를 지켜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정말 그랬으면 안 됐는데 미쳤었던 것 같아. 나를 더 때려도 상관없지만 조용히 처리하자 우리. 네가 달라는 돈은 최대한 맞춰줄게. 제발 나 망신살만 안 뻗치게 해줘. 부탁한다. 우리 그 정도는 아직 우정 남아있잖아. 우정? 야 이 자식아, 네 입에서 우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어이없다 정말. 집사람이랑 너 눈 맞은 거 생각하면 지금 죽여도 모자라. 알겠냐? 이제 보니 너 이혼한 거 여자 문제였겠다 싶네. 전 부인이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다른 여자랑 놀다가 이혼한 거 맞지? 재벌렇게 못 준다더니 친한 친구 마누라까지 넘보냐? 너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그동안 인간 같지도 않은 너를 친구로 믿은 내가 진짜 등신이네. 망신살? 네가 지금 망신 걱정할 때냐? 웃기지 마. 너는 나한테 상처 준 만큼 당해봐야 해. 알겠냐? 친구놈에게 쏘아붙이고 단단히 각오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저는 친구놈과 아내에게 억대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저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교육청 감사실에 알렸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 두 사람에게 타격을 주고 싶어서 익명의 카페에 자극적인 불륜 사실을 도배했어요. 친구놈 병원과 아내가 교사로 있는 학교를 대놓고 말하면 안 되니 어느 동네 어느 병원이고 학교라며 한 글자씩을 슬쩍 흘렸죠. 그랬더니 저의 자극적인 이야기는 아주 며칠 새 핫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저는 가만히 있는데도 병원과 학교 정보를 탈탈 털어 주부들이 아주 아작을 내더군요. 결국 소송을 하는 동안 친구놈 병원은 영업을 중단했다고 들었어요. 하도 악의적인 소문이 나니 손님도 끊긴 데다 매일 병원 입구에 불륜남이라는 대저보가 붙는다고 하더군요. 아마 다른 곳으로 옮길 작정이겠죠. 그리고 두 사람으로부터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적지 않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았고 아내는 챙겨나가는 거 하나 없이 저와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폭풍처럼 일어났지만 어쨌든 시간은 가더군요. 저는 그동안 술, 담배로 잊어버려 몸부림치며 우울증 약도 먹어야 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망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죄를 저지른 두 사람 보란 듯이 저는 멋지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털어내고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저는 술, 담배도 끊고 운동도 하면서 이혼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있네요. 그 두 사람이요? 소식을 듣기로는 병원은 결국 문 닫았고 집사람은 학부모 민원 때문에 복직도 못하고 있다고 들었네요. 이혼하고 나서 당연히 두 사람이 좋다고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친구놈 집안에서는 이미 돈 많은 며느리가 한 번 들어왔다가 간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전 아내를 대역죄인 취급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답니다. 친구 와이프였다가 눈이 맞았으니 그 집 어른들 심정이야 뭐 뻔하죠.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저와는 영 관계없는 일이니 어찌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본인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정도 대가는 감수해야 하지 않겠어요?
가정을 파탄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니까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와이프, 내 새끼, 내 직업, 내가 이룬 가정이라는 울타리.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 노력하는 것이 남자라는 존재이죠. 그런데 평생 지키려 했던 그 울타리가 한 번에 무너진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어쩌면 영영 세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의 사연을 다 들어보셨다면 앞으로 제가 어찌하면 좋을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